미국 장편 동화 우정의 거미줄 제22장 다시 부는 봄바람. 이렇게 해서 윌버는 정든 헛간 지하실 걸음더미로 되돌아오게 되었죠. 좀 이상한 기왕이긴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에는 자랑스러운 메달을 걸고 입 안에는 거미의 알주머니를 넣고 돌아왔거든요. 윌버는 514마리의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샬롯트의 새끼들을 안전한 구석에다 조심스레 꺼내놓으며 정말 집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헛간에서는 정든 냄새가 나고 친구인 양들과 거의 내 식구들이 윌버가 돌아온 것을 기뻐해 줍니다. 축하 축하 축하, 정말 잘했어. 거의들이 떠들썩 하더니 환영합니다. 주커만 씨가 윌버의 목에서 메달을 풀어 돼지우리 위쪽 못에 걸어놓아 방문객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윌버 자신도 마음 내킬 때는 언제라도 그 메달을 바라볼 수가 있답니다. 윌버는 그 후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몸도 아주 커졌고 이제는 주커만 씨가 자기를 끝까지 기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윌버는 샬롯트 생각을 자주 합니다. 문간에는 샬롯트가 전에 쳐놓은 거미줄 몇 올이 남아 있습니다. 날마다 이 찢어진 거미줄을 바라보고 서 있을 때면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치밀곤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친구를 가져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토록 정답고, 그토록 정성스럽고, 또 그토록 재간꾼인 친구를. 가을날은 점점 짧아져 갑니다. 러비가 밭에서 호박을 따다 헛간 바닥에 쌓아놓았는데 그곳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밤에도 얼 염려가 없기 때문이죠. 단풍나무와 자작나무는 화려한 옷을 입고 바람이 와서 흔들 때마다 고운 잎을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립니다. 들판에 있는 야생 사과나무 밑에는 조그마한 붉은 사과들이 잔뜩 떨어져 있어 양들과 거위들이 야금야금 갉아먹기도 하고 밤을 틈탄 여우들이 킁킁거리기도 합니다. 성탄절 직전의 어느 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이며 헛간이며 들판이며 숲이 눈으로 하얗게 덮여 버립니다. 윌버는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이 되자 밖으로 나가 뜰에 쌓인 눈을 파헤치니 무척 재미가 있습니다. 펑과 에이브리는 썰매를 끌고 오솔길을 미끄러지며 내려가서 들판에 있는 얼어붙은 연못으로 갑니다. 언덕 아래로 미끄럼 타는 게 제일 재미있어, 에이브리가 말했습니다. 난 공중회전 관람차 맨 위에서 헨리가 차를 흔들어 대던 게 제일 재미있어. 저만치 멀리까지 다 볼 수도 있는걸? 나 참, 넌 아직도 그 캐캐묵은 공중회전 관람차 생각을 하고 있니? 박람회는 벌써 몇 달 전 일인데. 에이브리가 못마땅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귀에 들어간 눈송이를 꺼내며 뻔히 말합니다. 나는 늘 그 생각만 해. 성탄절이 지나며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집니다. 추위가 온 세상에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이지요. 들판이 꽁꽁 얼어붙자 염소들은 진종일 외양간에서 지냅니다. 햇볕이 따스한 낮에나 잠깐 헛간 앞 뜰로 나가서 바람을 피하며 서 있다 들어오곤 합니다. 양들도 추위를 피하여 목이 마를 때도 눈을 먹으면서 헛간 주변에서만 지내지요. 거위들은 어린아이들이 구멍가게 앞에서 떠나지 않듯이 헛간 뜰에서만 맴돕니다. 주커만 씨가 옥수수와 물을 먹여 전과 다름없이 활기차게 터득석하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기를 주러 올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하지요. 템플턴 역시 집안에서만 돌아다닙니다. 돼지 죽통 아래에 있는 굴이 너무나 추워서 헛간 안 곡식 뒤편에 아늑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지요. 새 집에도 더러운 신문 조각이며 헝겊 조각들을 나란히 늘어놓고 무엇이든 그럴싸한 것을 보면 물고 와서 차곡차곡 모아둡니다. 하루 3번씩 식사 때면 어김없이 윌버를 찾아오고 윌버는 자기가 한 약속을 꼬박꼬박 지켜 지가 먼저 먹도록 해줍니다.
템플턴이 한 입도 더 먹을 수 없을 만큼 잔뜩 먹은 후에야 윌버가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포식을 한 덕분에 템플턴은 어마어마하게 몸이 커지고 살이 쪘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큰 쥐는 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인쥐가 되었거든요. 하루는 할머니 양이 템플턴에게 그 큰 덩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좀 덜 먹어야 오래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나는 본래부터 대식가인데다 먹는 즐거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누린답니다. 템플턴은 배를 두드려 보이며 씩 웃고는 제 집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겨우내 윌버는 샬롯의 알 주머니를 제 새끼처럼 보호하면서 지켜주었습니다. 울타리 판자 바로 옆 집더미에 움푹하게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알주머니를 넣어 놓았습니다. 몹시 추운 밤이면 그쪽을 향해 누워서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었죠. 윌버에게는 이 작은 둥근 물체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겨울이 끝나서 새끼 거미들이 태어나기를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삶이란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늘 풍요로우며 안정되어 있는 법입니다. 마침내 겨울은 끝났습니다. 오늘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들었어. 들어보게. 지금 또 들린다네. 어느 날 저녁 할머니 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버는 가만히 서서 두 귀를 쫑긋 모아 봅니다. 정말 연못에서 수백 마리의 어린 개구리들이 시끄럽게 울어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봄이군, 봄이 또 왔군. 할머니 양이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양이 자리를 옮길 때 새로 태어난 새끼 양이 뒤쫓아가는 것을 윌버가 보았습니다. 겨우 몇 시간 전에 태어난 것이죠. 눈은 녹아 없어지고 개울이며 도랑에도 거품이 일며 물이 칼칼 흘러내립니다. 앞가슴에 줄무늬가 진 참새가 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볕이 따뜻해지고 아침이 점점 빨리 옵니다. 양사에서는 거의 날마다 새끼가 새로 태어나고 엄마 거위는 9개나 되는 알을 품고 있습니다. 하늘이 드넓어지고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샬롯의 거미줄 몇 올이 바람에 날려가 버렸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침 식사를 끝낸 윌버가 소중한 알 주머니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서 있으려니까 무언가가 꼼지락거리는 것이 보이지 않겠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조그만 거미 한 마리가 알 주머니에서 기어나오는 것이었어요. 모래알 만하다고 할까? 바늘기만하다고 할까? 하여간 아주 작습니다. 작지만 아래쪽으로 검은 줄이 있는 잿빛 거미입니다. 다리는 한갈색이 도는 잿빛으로 샬롯을 꼭 닮은 녀석입니다. 윌버는 기쁨으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작은 거미는 윌버에게 손을 흔듭니다. 더욱 자세히 보니 두 마리 꼬마 거미가 더 기어나와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알 주머니 위에서 계속 돌면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모양입니다. 그러자 또 3마리, 8마리, 그리고 10마리 그리하여 6개의 아기들이 마침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윌버의 심장이 마구 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집을 걷어차 울리기도 하고 빙글빙글 워릉거리며 달려도 봅니다. 공중 제비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앞다리를 들고 샬롯의 아기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녕? 윌버의 인사를 받아 첫 번째 거미가 인사를 했지만 소리가 너무 작아서 윌버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난 너희들 엄마의 친구란다. 너희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워. 다들 괜찮니? 어디 불편한 곳은 없어? 꼬마 거미들이 조그만 앞다리를 들어 윌버에게 흔들어 보입니다. 윌버는 그들의 움직임을 보고 거미들도 자기를 만나서 반가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해줄 일이 없을까? 필요한 게 없냐고. 꼬마들은 그저 손만 흔듭니다. 여러 날을 밤낮으로 여기저기 위아래로 기어다니며 윌버에게 손짓을 하고 꽁무니에서 뽑은 가느다란 줄에 매달려 집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몇 마리인지 셀 수는 없지만
하여간 새 친구가 굉장히 많이 생긴 셈이지요. 거미들은 불 쑥쑥 자랐습니다. 금방 공기총 하나만큼 커졌습니다. 알주머니 옆에 작은 거미줄을 수없이 쳐놓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아침에 주커만 씨가 헛간의 북쪽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헛간 지하실로 부드럽게 불어 들어옵니다. 젖은 땅 냄새, 전나무 숲 냄새, 그와 함께 아름다운 봄내음이 묻어 들어옵니다. 거미들도 따뜻한 봄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때 거미 한 마리가 울타리 위로 기어 올라가 더니 밀버로서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거미는 물구나무를 서서 광적 돌기를 허공에다 향하더니 구름 같은 고운 비단실을 내뿜는 것이었죠. 이어서 거미가 울타리에서 뛰어내리더니 거미줄이 풍선이 되어 하늘로 두둥실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잘 있어요. 문 밖으로 날아나가며 거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어디로 가려는 거니? 윌버가 소리쳐서 물어보았지만 이미 그 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거미가 울타리 위로 기어 올라와서 물구나무를 보고 풍선을 만들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거미가, 그 다음 또 다른 거미가, 이렇게 하여 머리 위에 금방 작은 풍선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풍선 하나하나에는 거미가 한 마리씩 매달려 있습니다. 윌버는 너무나 의외의 일에 놀라 어쩔 줄을 모릅니다. 샬롯트의 아기들이 마구 사라져가고 있으니까요. 이리와 얘들아, 윌버는 소리쳐 불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아기 거미들은 이렇게 외치고 떠나갑니다. 마침 작은 거미 한 마리가 풍선을 만들기 전에 손을 내어 윌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따뜻한 바람을 타고 이곳을 떠난답니다. 지금이 우리들의 출발 시각이에요. 우린 비행사들이라 바깥 세상으로 날아나가서 거미줄을 치려는 것이에요. 바깥 어디에다? 바람이 데려다 주는 곳이면 어디나 좋아요. 높은 데나 낮은 데나,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이나, 우린 바람에 실려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지요. 모두들 떠나는 거야? 너희들 모두? 모두가 버리면 안 돼. 친구도 없이 나만 혼자 남게 된단 말이야. 너희들 엄마는 절대로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을 텐데. 천장 및 공중에는 풍선을 탄 거미들이 너무도 많아 헛간 지하실은 마치 안개가 자욱히 핀 것 같습니다. 풍선들이 수십 개씩 떠올라 빙빙 돌다가 문 밖으로 날아가서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떠나갑니다. 안녕, 안녕, 안녕. 외치는 소리가 윌버의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윌버는 도저히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습니다. 슬픈 나머지 바닥에 주저앉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샬롯트의 아기들로부터 버림을 받다니 그만 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울다가 지친 윌버는 잠이 듭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저녁 무렵입니다. 알 주머니는 텅 비어 있고 풍선을 탄 거미들은 모두 떠나고 없습니다. 윌버는 기운 없이 문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샬롯트가 거미줄을 치고 있던 자리 아래에 서서 생각에 잠깁니다. 이때 어디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넷, 여기 위에 있어요. 나도요. 또 다른 작은 소리였습니다. 나도예요. 세 번째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셋은 남기로 했어요. 우린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좋아요. 윌버가 올려다보니 출입문 위쪽에 세 개의 작은 거미줄이 쳐는 중입니다. 거미줄마다 샬롯트의 딸들이 일하고 있군요. 진심이지? 너희들이 이곳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건 말이야. 그리고 정말 내겐 친구가 셋이나 새로 생긴 거지? 윌버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거미들이 소리를 모아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이름이 뭐니? 기쁨으로 몸을 떨면서 윌버가 물어봅니다. 말할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떨고 있는지 그것부터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첫째 거미가 말했습니다. 나는 기뻐서 이렇게 떨고 있단다. 그러세요? 그러면 내 이름은 기쁨이에요. 첫째 거미의 대답입니다.
우리 엄마의 가운데 이름 첫자가 뭐였나요? 둘째 거미가 물었습니다. A였지. 윌버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은 에이런의예요. 내 이름은요, 나에게 딱 어울리는 좋은 이름을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꿈 같지도 않고 너무 멍청이 같지도 않은 걸로 하나 지어주시지 않겠어요? 셋째 거미였습니다. 윌버는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합니다. 넬리라면 어떨까? 좋군요. 마음에 꼭 들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나를 넬리라고 불러주세요. 셋째 거미는 이렇게 말하고 거미줄에 부채살에다 둥근 줄을 매치 있게 묶기 시작합니다. 윌버의 가슴은 행복감으로 뿌듯하게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 간단히 연설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쁨 양, 에이론의 양, 그리고 랠리 양. 윌버의 연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 헛간 지하실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해요. 여러분은 거미줄 칠 곳을 수행하였군요. 나는 여러분의 엄마와는 무척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꼭 말하고 싶어요. 나는 바로 엄마의 눈에도 이렇게 살아있답니다. 여러분의 엄마는 영리하였고 아름다웠으며 끝까지 우정을 지켰지요. 바로 샬롯의 딸들인 여러분에게 나는 내 우정을 영원히 맹세합니다. 나도 우정을 맹세합니다. 기쁨이 말했습니다. 나도예요. 에이런의 였습니다. 나도요. 랠리가 막 닭다리 한 마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윌버로서는 더없이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달도 가고 해도 여러 번 바뀌었지만 윌버에게 친구들이 없는 때라고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뻔히 규칙적으로 헛간에 오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꿈도 점점 자라고 있으므로 어린애 같은 짓은 하고 싶지 않았고 돼지우리에 가서 젖자는 발판에 앉아있는 일은 유치한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렇지만 샬롯의 아이들, 손자들, 증손자들이 해마다 출입문 위에 거미줄을 쳤지요. 새봄이 되면 꼬마 거미들이 알에서 깨어나와 옛날 거미들을 대신해주곤 하였답니다. 알에서 깨어난 거미들은 대부분 풍선을 타고 멀리 날아가 버렸지만 언제나 두세 마리는 남아서 출입문 위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했던 것이죠. 주커만 씨는 윌버의 여생을 잘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윌버의 참미자들이나 친구들이 이따금 윌버를 찾아와 줍니다. 아무도 윌버가 승리를 거둔 그 해의 일과 거미줄 사건을 잊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지요. 헛간 생활은 대단히 만족스럽답니다. 밤이나 낮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흐린 날이나 갠 날이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이렇게 따스하고 구수한 냄새가 나는 지하실에서 수다쟁이 거위들과 함께 있는 것, 제비들이 들락거리고 지가 가까이 있는 것, 사랑스러운 거미들이 있고 거른 냄새가 풍겨오는 것 등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는 없는 이곳이야말로 살아가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라고 윌버는 생각합니다. 윌버는 샬롯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샬롯의 아이들과 손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윌버의 마음속에 있는 샬롯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미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샬롯은 아무도 뒤따를 수 없을 만큼 훌륭하였습니다. 진실한 마음의 친구가 될 수 있으면서 또 훌륭한 재주를 타고난 이는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샬롯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